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려는 미국의 기존 정책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연합 군사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군 대비 태세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기 들어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출석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영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merica's greatest asymmetric capability, our greatest asymmetric strength, is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our whole network across the globe. 해리스 전 대사는 미리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군 준비 태세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하려는 미국의 이전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결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유화에 의한 억지는 결코 억지가 아니라면서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누그러지지 않는 공격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김정은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와 핵 보유, 그리고 우리의 동맹 분열과 한반도 지배 등 4가지라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곧 제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이 방도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면 보고에선 미한 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굳건히 서서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계속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며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타이완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군사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상황을 악화시킬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아세안 조정위원회 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데 우려한다고 밝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주목했으며 외교장관들은 북한과의 대화 조성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군 포로와 억류자 가족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한 동맹과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별도로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유엔이 앞으로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피해자의 국적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국군 포로 가족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입니다. 손명화 6.25 국군 포로 가족회 대표가 작성한 이 서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힘써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잊혀진 국군 포로, 버려진 국군 포로에 대한 삶을 미 국무부하고 정부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고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국군 포로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달라. 국군 포로들을 성환을 못했으면 국군 포로 유해라도 성환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손 대표는 이 서한을 한국을 방문한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 부대표를 만나 전달했습니다. 7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엔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회 이사장,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 황인철 1969년 칼기 납북피해자 가족회 대표,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와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한 정책 제안서, 납북자 관련 자료집을 박 부차관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 제안서엔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의 제네바 협약 송환권,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강제노동과 노예화, 가족 분리 등 인권 침해를 명시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을 박 부차관보에게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편지를 드리는 것은 생사 확인을 통하여 또 석방과 송환을 통하여 미국 국무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님과 또 우리 이신하 대사님과 여러 이제 유엔과 협력해서 귀한 일들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역대 한국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수십 명을 인도적 차원이라며 북한에 보내고도 단 한 명의 납북자나 국군포로조차 데려오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간신히 부탁하고 국무부는 일본 납북자 문제 뒤에 우리 한국 납북자도 꼭 거론해 주시리라 믿고, 한국통일부와 국방부는 전시 납북자를 8만에서 10만 명,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억류자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등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박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를 경청한 뒤 워싱턴에 돌아가 이를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개성에서 하루에 굶어 죽는 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하고 이례적으로 농업을 의제로 북한이 이달 말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국제기구들이 현장 확인 등을 위한 직원들의 북한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 업무국은 7일 VOA에 관련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논평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국제 직원들이 가능한 빨리 북한에 돌아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도 이달 말 회의 개최 보도는 봤지만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를 평가할 직원이 없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하고 국제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어야 유럽연합은 지원을 결정한다고 밝혀 현재 관련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북한에는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북한이 인민군 설립 75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열병식과 관련해 화려한 열병식을 벌이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7일 성명을 통해 수도 평양이 화려한 열병식을 벌이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40% 이상은 광범위한 식량 불안에 따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위협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면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은 국제사회에 관심을 요구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 등의 인권 특사들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북한은 유엔과 협력하고 독립적인 인권 감시단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의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타이완인에게 타이완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이완 대법원은 지난 2일 북한의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약 3,000톤 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타이완의 대테러 자금 조달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황 왕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타이완 국영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쥐팡과 쥐종, 쥐챙 등 선박회사 3개와 파나마 선적의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하면서 2018년 2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석유를 넘겼으며 미국 당국이 위성을 통해 샹 위안바오호의 불법 환적 행위를 장기간 감시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타이완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황 왕컨이 소유한 샹 위안바오호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2018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입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도 샹 위안바오호를 소유한 후앙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과 지분을 모두 동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